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며칠 전에 모든 단톡방에서 많이 공유되었었던 울산 분위기 정리 받은 요 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글은 제가 썼습니다. 4월 20일 날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쓴 글을 공유해서 올렸었고요. 이게 그렇게 제가 심오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쓴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군데 많은 곳에서 이 글이 퍼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울산 분위기 정리 글이고요. 제일 처음에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입주 물량은 올해가 23년이니까 23년도에 울산시 입주 물량이 8,786세대입니다. 그런데 앞에 3개년, 뒤쪽에 3개년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입주 물량 데이터의 출처는 아실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실 그 어플, 부동산 관련된 어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올해부터 앞으로 3년, 그 다음에 뒤로 3년. 그렇게 해서 총 7년 동안, 27년도는 0세대입니다. 총 7년 동안의 입주 물량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앞에 3개년이랑 뒤쪽 3개년 같이 해놨냐면 올해 울산시 입주 물량이 8,700세 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당장 다음 달에 지오시티 자이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바이온드 센트리즈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을 판단할 때는 3개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부터 앞에 3개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과다 물량이었었냐 아니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냐 같이 봐줘야 되고, 올해 물량이 있으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그 후년 3개년까지 같이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입주 물량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는 그 전에 18년도, 19년도에 송정지구에서 대규모 입주장을 지난 이후에 20년, 21년은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분양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으니까 20년도, 21년도에 입주를 많이 안 했겠죠.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입주한 애들은 그 전에 16년도에 분양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입주하는 많은 시기니까 울산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된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시기에 16년도, 17년도에 많이 들어왔다가 물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돈이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입주한 이후에 20년도, 2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던 거고, 반대로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다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한 자본들이 들어왔었죠. 그게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된 PF 자금이라 그러죠. PF 자금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 돈들도 요 시기에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23년도 올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23년도 이후에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년도에도 물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26년도에는 물량이 줄어들죠. 지금이 벌써 4월달이기 때문에 26년도 물량이 더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는 현재까지는 0세대입니다. 요거 아실에 보면 문수로 힐스테이트가 잡혀 있는데, 문수로 힐스테이트는 사업을 철회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재분양을 한다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세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울산시는 27년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들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한 27년도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6년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입주 물량을 판단할 때는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3년도 같이 보고 올해 지나서 24년, 25년, 26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23년도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이니까 3월까지 발표되어 있는 미분양 세대는 4211세대입니다. 요 4200세대 중에 대부분은 원래는 울산시가 한 256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는 문수르 푸르지오 반피스 이후에 그 이후에 현장에 분양했던 현장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분양했던 현장들은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분양했던 현장들이 좀 미분양이 많이 나면서 이렇게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이 글을 쓰던 시점이
4월 20일이니까 4월 20일까지 되겠죠. 울산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1위가 동구 지어시티 자이 1단지 158건, 2위가 동구 지어시티 자이 2단지 155건, 그 다음에 3위는 중구 버영도 센트리지 138건, 4위가 동구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인데 47건. 요거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요거 팔고 요렇게 갈아타게 하는 수요. 그래서 이거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많이 판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실거래가랑 그다음에 전세 월세 거래된 데이터까지 같이 보면 조금 더 쉽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는 북구 드림시티 엘렌틸 1차 44건입니다. 이건 매고갯들인데 매고갯들을 파신 분들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요분들은 가까운 데로 갔으면 송정직으로 갔을 거고, 내가 직장이 북구 쪽에 있으면 오토밸리로 따라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동선에 있으면 송정직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구나 남구 쪽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수라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 23년도 2월달에 7억 3,500에 최저 거래가 나왔습니다. 7억 3,500에 최저 거래가 나온 이후에 현재는 8억 중반 거래가 나왔죠. 8억 중반 거래가 나왔고, 지금 거래되는 것들 보면은 8억 중반 정도 많이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수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2억이었죠. 12억. 근데 어차피 12억은 거래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본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뭐 8억 9억 이렇게 거래됐다고 보면 최저점을 찍고 8억 중반 거래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제법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제법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반등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등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언더샵 같은 경우도 22년 12월 달에 5.99억, 그러니까 6억이 깨졌거든요. 6억이 깨졌는데 현재는 7억 중반. 지금 7억 중반에, 그러니까 6억대 거래가 많이 됐죠. 6억대, 그러니까 최저점 찍은 다음에 6억대 거래가 많이 되면서 6억대 매물은 많이 소화되고 나서 지금은 7억 중반 거래가 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7억 중반쯤 매물이 많거든요. 그 위쪽 매물도 있긴 한데 지금은 보면 이제 7억 중반 정도 되는 매물들이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대언더샵도 거래가 제법 많이 됐거든요. 대언더샵이 22년 12월 요때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 시점에 살짝 그 공포심리가 많았었잖아요. 대출금리가 뭐 8% 간다 10% 간다 하는 공포심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이렇게 좀 저가 매물이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7억 중반. 지금은 대출금리가 8% 간다 10%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신문에도 보면은 그런 류의 뉴스는 다 안 나오거든요.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내렸다 이런 뉴스는 좀 많이 나오는데 예전처럼 이때처럼 대출금리가 뭐 연말 되면은 10% 간다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죠. 뉴스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쓴 내용은 지어시티 자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지어시티 자이 사전점검이 있었죠. 저도 갔다 왔었고 구경하러 갔다 왔었고 영상도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경이랑 커뮤니티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얘기 들어보고 뭐 단톡방들 분위기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동 본라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 플러스 P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뭐 매물을 거둔 사람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이 이제 매물 확보하기 좀 바빠져서 전화를 돌리기 바쁘다. 매물을 내가 내놨는데 또는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 내놓으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매매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런 전화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한 바퀴 정도는 전세를 돌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동구는 지어시티 자이 이후로 입주 물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는 더 돌리면 전세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금액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뭐 팔 생각은 없는데 매매하실 생각이 없냐는 부동산 전화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릴 때는 요 부분을 붙여서, 여기를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서, 여기도 붙여서 제가 올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떨어뜨려 놨는데 여기까지가 GLCT 자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요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7월 이후에 계약갱신권 만기 물량 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19년도에 전세 들어가셨다가 21년도에 계약갱신권 쓰신 분들 올해 만기거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들어가셨다가 20년도에 들어가서 22년도에 계약갱신권 쓰신 분들 남았지만 그 뭐지, 내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통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요번에 계약이 2년차 돌아오죠.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사용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이라든지 센트리지, 뭐 보영로 더샵도 있고 그런 쪽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차저차 계약갱신권 때문에 생겼던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3개년도의 전세 수요가 좀 한꺼번에 튀어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마침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갔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월세보다는 전세로 많이 사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22년, 작년 2년이었으니까 22년도부터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22년이었으니까 24년까지는 사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입주장 때 전세가 싸게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기존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 조금 이렇게 합쳐서, 물량이 합쳐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가 합쳐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면 글로 가는 게 좀 좋고, 근데 이분들이 또 전세를 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축 전세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다 새 아파트를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않기 때문에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7월 이후부터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요때쯤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지 입주장 기다리는 사람들 멘붕 올 수도. 요거는 왜 이렇게 써놨냐면 센트리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주장 때 나는 주술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매물이 상대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도 여기를 차를 타고 임장을 한번 했었는데 대단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사전 점검하고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 가지고 지금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없기 때문에 피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장 때 막 흔들려 가지고 심약자 물건 나오고 막 전세 못 맞춰서 막 이렇게 막 마이너스 나오고 막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멘붕이. 그래서 입주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부터 많이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부지런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그 다음에 북구 매곡 중산 일대 전세 및 매매 문의 알바. 요거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쪽에 소장님들 많이 바쁘시다네요. 그러니까는 뭐 그 전세 문의도 많고 매매 문의도 많아가지고 전화 통화하기도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어차피 분위기를 정리하는 글이니까 요 한 줄 코멘트 형식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구간별로 갈아타기가 활발하다. 이게 3, 4억대 주택 소유자들은 6억에서 7억대,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 주택 소유자는 3억에서 4억대. 이렇게 갈아타기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가격 상승이 높았던 지역에 가격이 내려오면서 상급지 이동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남구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미소줌이라든지 신정현대 홈타운이라든지 뭐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저쪽에 이제 중구 쪽에 3, 4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막 예전에 막 9억 가고 막 이럴 때는 좀 힘들었었는데 가격이 한 6억대로 내려오니까
이런 쪽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2억대 3억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3, 4억대 이분들이 한 방에 이렇게 가긴 좀 잠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3, 4억대 3, 4억대면은 신축은 아니겠죠. 신축은 아닌데 구축이다 하더라도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뭐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더라. 그리고 가격 방어도 가격 방어지만 내 집은 사실 이런 이제 상급지 아파트들이 쭉 올라갈 때 내 집은 찔끔 쫓아가던데, 그래도 한 요 정도 되는 아파트 구축이라 하더라도 뭐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인프라가 좋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이만큼은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번 참에 여기로 가겠다는 거지. 왜냐면 요 3, 4억짜리도 가격이 쭉 올랐다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죠. 얘들도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갈아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산을 좀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동구는 자이로, 그 다음에 중구는 센트리지로, 북구분들은 송정지구로, 남구분들은 옥동, 신정동, 야음동으로 모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각 구별로 대장이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 대장 지역, 대장 동네 쪽으로 이 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욕해도 내 혼자서 욕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다 같이 욕해야 되는데 다 같이 욕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저기가 좋다고 저기 들어가고 이러면 거긴 가격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장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죠. 대장 지역으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줄은 부동산 PF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26년 이후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사실 울산이 계속 좋았다 그러면 지금 그 봉월로 있죠. 봉월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타워 크레인이 다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음사거리 일대도 주상복합 짓는다고 다 타워 크레인이 들어가 있고, 중구도 센트리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아이유 난가 옆에 그 다음에 우정동 쪽 태화강변에서 바라보면 우정동에도 다 타워 크레인이 막 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PF가 부실이 되니까 브릿지 뜬 현장 같은 경우도 브릿지에서 본 PF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죠. 그리고 뭐 브릿지 만기됐을 때 대출 상환이 안 되니까는 이게 막 공매 나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공매 나와 있는 현장도 있죠. 그리고 뭐 부실되니까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단들 불러가지고 자율협약을 통해서 대출 만기해주라 그래가지고 대출이 만기는 대출이 만기가 연장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3개월인가 밖에 안 해줍니다. 3개월. 그렇다고 해서 이자도 면제 주는 건 아니고 3개월 동안 이자도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대주단에서는 이제 본인들 원금 회수하기 위해서 공개 날리거든요. 공개 날려도 이걸 누군가가 떠가야 되는데 떠갈 수가 없어요. 이게 PF가 돼야지 떠가는데 PF가 안 되기 때문에 떠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미분양이 이렇게 많고 올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 울산에다가 대규모 자본을 집어넣어 가지고 들고 간다? 이것도 좀 사실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울산에서 괜찮은 지역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들고 있다, 뭐 신축을 들고 있다, 구축이라 하더라도 인프라 갖춰주는데 이런 데 들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포지션상으로 좀 유리한 포지션이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26년도 이후에. 여기까지 해서 울산 분위기 정리글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로 써져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했던 부분이 좀 제가 간추려서 알기 쉽게는 써놨는데 이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더 짧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